절대의 전략으로 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엔 잘 나가다 싶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2600선 이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경계감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 아침에는 더 좋았죠. 좀 전에 살짝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는 좀 더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1%가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1.5% 상승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이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컴백했었던 이 외국인, 5거래일 매도하고 돌아선 외국인이 다시 오늘 매도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다시 좀 순매도하는 모습까지 좀 나오면서, 그리고 시장은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세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감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미국 시장도 강하게 올랐죠. 그러면 국내 시장은 사실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2600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요. 물론 2650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600을 넘는 선에서 마감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좀 더 신중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이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하락이 좀 과했었던 일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한 부품주, 소재주,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상당히 좀 과도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오늘 사실 국내 시장 보는 모습하고 비슷했죠.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들까지 나올 정도로 낙폭과대 종목이 반등은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좀 시원치 않다는 점, 이 반등의 힘이 좀 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의 힘이 좀 많이 오늘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에 다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2284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환율이 조금 분담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좀 미미했다는 점, 장 후반에 밀렸다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이 기술적 반등의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좋았다 말았다 하니까 그래서 경계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 일정들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네, 증시 일정 중에 좀 기대해보고 싶은 일정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우선은 미국 실물 지표 내일 많이 나옵니다.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그 외에도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기업 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경기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8일 날 EU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EU도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20일 날 중국 인민은행 LPR 금리 이 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이런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의류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중국이 이 봉쇄도 풀고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부양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너무나도 힘이 없죠. 굉장히 좀 맥없는 이런 증시에 다시 한번 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뭐 금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움직임들을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일정보다는 지금 해외 일정들 위주로 좀 담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체크포인트도 여기에서 찾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은 속상하죠. 이 외국을 더 많이 봐야 된다. 국내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외 변수가 뭐 90% 이상의 영향력으로 시장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들 뭐 계속적으로 자세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이라도 더 강세가 되지 않으면 외국인은 강하게 돌아오기는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펀드들도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환율까지 원화가 약세의 모습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외국인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매수를 하더라도 소폭의 단기간 매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은 잘 연결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의 힘이 좀 약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내일 기술적 반등 이어나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온다라면은 이 2650, 이전에는 2650을 제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2650이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26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속이 된다라면 26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2650을 돌파한다라면 2700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650포인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와 이 전기차였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와 2차 전지죠. 미국 시장은 분위기 이틀 연속 좋았는데요. 국내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하루 좋고 말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합세, 삼성 SDI도 일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분위기 괜찮았고, 그리고 2차 전지랑 반도체 공통점이 있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요. 반도체는 컨센서스 정도는 적어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고서는 시장이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난 2020년에 고점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와 있고 1,300원 부근이어서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을 때 통화 수요합을 했고 이것이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타이밍상 이번 주 후반에 한미 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것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통화 스와프가 해결이 추가적으로 금액이 좀 더 뭐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환율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뭐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환율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원화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한 방 보여줄 만한 모습, 환율 스와프, 원달러에 대한 이런 스와프만큼 사실 보여주기 좋은 정책은 없을 것 같거든요. 환율도 안정시키고요. 그러면 증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체결이 될 만큼 쉬운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이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260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더 슬림화 시켜야 되는데요. 종목을 고르실 때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의 대응 이렇게 주셨는데 전략이 있어서는 여전히 같은 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슬림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역시나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4종목이 시장 대비 더 밀렸거나 혹은 덜 올랐거나 이런 종목이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꾸려지니까요. 많이 또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